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아크인베스트에 대해서 소개는 해드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빅테크 기업들 얘기하고 하느라고 아크인베스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틈이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의 얘기는 아크인베스트 혹은 캐시 우드가 그린 미래라고 봐도 되겠죠. 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아크인베스트가 만든 빅 아이디어스 2020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2019년까지의 자료를 기반으로 2020년 2월 6일 기준 발간된 자료입니다. 아크인베스트는 매년 이런 빅 아이디어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2017, 2018, 2019까지. 이번에 나온 것은 2020이죠. 서문은 이렇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목표는 혁신의 선두주자,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자, 수혜자에 속하는 기업의 공개된 기업을 중심으로 큰 규모의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혁신이 성장의 열쇠라고 믿지만 혁신이 창출하는 기회부터 섹터, 지수, 단기적인 수익 또는 가격의 이동에 집중된 전통적인 투자자들에 의해 간과되거나 오해를 받곤 한다는 것이죠. 이에 아크는 부문, 산업, 시장을 아우르는 세계를 연구함으로써 파괴적 혁신의 융합, 시장 잠재력 및 장기적 영향에 따른 깊은 이해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기술 혁신의 가속화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죠. 이런 시장의 변화가 가져다 줄 영향과 혁신적인 기업이 만들어낼 기회에 대해서 깨우치기 위해 2017년부터 아크인베스트는 빅 아이디어스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연례 보고서는 혁신의 최근 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매년 파괴적인 추정치를 제시해왔습니다. 챕터별로 보자면 11개의 챕터로 나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딥러닝, 두 번째는 스트리밍 미디어, 세 번째는 전기차이고 네 번째는 자동화이며 다섯 번째는 3D 프린팅, 여섯 번째는 자율주행을 통한 승차 공유 서비스, 일곱 번째는 드론에 대한 것이고 여덟 번째는 DNA나 아홉 번째는 바이오테크 R&D의 효율성이나 열 번째는 디지털 지갑, 11번째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인 딥러닝, 세 번째인 전기차, 그리고 여섯 번째인 승차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인 딥러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딥러닝은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AI 시스템은 인간에 가까운 정확도로 자연어를 읽고,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크는 딥러닝이 인터넷보다도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20년 만에 약 10조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리 자본시장을 창출해냈습니다. 우리는 딥러닝이 향후 20년 동안 세계시장, 주식시장에 있어서 30조 달러를 추가함으로써 약 3배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 소프트웨어와 딥러닝 소프트웨어로 나눠지는데 기존의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코딩 되어지고 비싸고 유지되기 어려우며 정확도가 낮은데 이런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는 이미지 인식이나 음성 인식 등의 인지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딥러닝 소프트웨어로의 차이는 딥러닝은 쓰기가 아니라 훈련되는 데이터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시작됩니다. 인간은 AI 모델을 만들고 라벨링한 데이터를 모아 붙여주면 소프트웨어는 학습하고 더 많은 데이터로 개선함으로써 인간이 코딩할 수 있는 성과를 종종 능가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보자면 점점 머신러닝에서 라벨링이 필요 없는 딥러닝으로 향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특정 분야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기도 하죠. 범용인공지능 AGI가 아닐 뿐이지. 딥러닝은 컴퓨팅 플랫폼에 많은 성장 동력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플랫폼은 대화형 컴퓨터입니다. 음성인식을 통한 자연어 처리가 얘기될 것 같은데요. 2019년 스마트 스피커는 1년 만에 1000억 개의 명령어와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명령어와 질문어 처리량이 50%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픈 AI의 GPT-3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바 있었죠. 파라미터, 매개 변수의 수로서 성장세를 가늠해 볼 수 있다면 정말 성장세가 매서운 분야이긴 합니다. 두 번째 플랫폼은 자율주행차입니다. 여기는 이미지 인식, 즉 비전에 대해서 얘기되어지는 분야인데요. 완전 자율주행을 기준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의 웨이모에 대해서 근거로 설명되고 있는데 테슬라는 접근 방식을 따진다면 바람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플랫폼은 우리가 소비하는 앱에 대한 것입니다. 유튜브를 예시로 썼어도 좋을 수 있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를 얘기하기 위해서 틱톡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틱톡은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였고 이를 통한 딥러닝으로 인해 스냅챗보다 10배 빠른 속도의 성장을 보였다고 말하죠. AI 소프트웨어는 이를 뒷받침해줄 AI 하드웨어 시장을 만듭니다. 이 규모가 2024년 기준으로 약 18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이 이젠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이전처럼 2년마다의 성능 향상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버 산업은 더욱더 많은 컴퓨팅 하드웨어에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딥러닝 업무를 최적화하는 AI 칩은 지난해 4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2024년 180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수익률로는 36%씩 성장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딥러닝에 대해서는 무어의 법칙이 해당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드웨어는 더뎌질 수 있으나 오히려 소프트웨어, 즉 AI를 통한 학습 측면에서는 무어의 법칙보다 5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선으로 신경망 학습 비용이 2년 만에 100배나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10배씩 증가하는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AI 역량은 배가 되고 있다고 말하죠. AI는 이미지 인식부터 언어 처리 능력까지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크는 이제 AI 시스템은 처음으로 인간스럽게 언어를 이해하고 만들기 시작했으며 대화형 AI는 몇 년간 대규모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하죠. 잠재적인 시장의 기회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보다 3배의 가치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아래의 차트처럼 1997년 보이지도 않았던 인터넷 시장이 약 20년이 넘게 흐른 지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엄청난 양의 자본시장이 증가했듯이 다음번에는 AI를 통한 자본시장의 확장이 보여줄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죠. 두 번째,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4년 전 에너지산업청 EIA의 예측기관이 2020년 초 전기차 판매량을 예측했을 때는 불과 몇십만 대 수준을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기차 판매량은 2018년 145만 대, 2019년 200만 대를 기록한 데 이어 EIA는 이에 있어서 전망치를 향상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650만 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아크는 라이트 법칙을 신뢰함에 따라 전기차 판매량이 2024년 이들이 내놓은 컨센서스보다 6배 높은 3,700만 대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내연기관의 감소로 인해서 빠르게 증가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총 판매량은 작년 기준으로 310만 대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판매량은 향후 5년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공장 증설에 따른 전기차 판매량의 증가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라이트 법칙이란 이런 겁니다. 생산량이 누적으로 더블을 할 때마다 유닛당 생산 비용은 18%씩 감소할 거란 이론이죠. 실제로 이 그래프를 따라왔고 자동차 업계에서는 얼추 맞는 듯 보입니다. 이는 이제 프라이스 패러티와 연결되는데 가격 평등, 내연기관과의 가격이 평등해지는 시점에 있어서 이는 매우 중요한 변수일 겁니다. 포드가 모델 A를 만들고 모델 T를 만들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그 후로 계속 가격을 낮춰온 것처럼 그런 모습은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듯 보입니다. 생산량이 더블이 될 때마다 비용이 18%씩 감소할 거란 라이트 법칙은 지난 100년 동안 자동차 비용 예측에 있어서는 정확했다고 아크인베스트는 말합니다. 여기서 아크인베스트의 빅 아이디어엔 없었지만 다른 백서에서 내놨던 자료들을 섞어서 한번 보여드리죠. 이것은 모델 3가 유닛당 가격을 보여주는 차트인데 처음으로 유닛 생산을 했던 기점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대량 생산을 하기까지 그리고 이 시기부터 계속해서 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대로라면 테슬라가 생산량을 더 높일 수만 있다면 전기차로의 전환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다른 기업들도 다 같이 따라오게 되는 한마디로 폭스바겐이나 도요타 같은 기업도 더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해야 소비자에게 선택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인사이트도 가능해질 수 있겠죠. 물론 아크인베스트의 이론을 빌려본다면요. 만약에 이런 점으로 볼 때 테슬라가 성장하는 길은 엄청난 생산량을 바탕으로 ASP 제품당 평균 단가는 낮추되 총 마진은 증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도 저도 에일리언 드레드노트 같은 공장 효율화에 대한 테슬라의 노력, 기가프레스나 다이캐스팅 머신에 대한 노력, 기가 베를린과 상하이, 텍사스에 대한 공장 얘기를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아크 얘기로 돌아와서 전기차와 내연차는 곧 프라이스 패러티를 이룰 거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크는 2024년이 되면 순 가치로도 더 낮아지는 점이 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까 앞부분에 얘기된 것처럼 EIA조차도 지속적으로 전기차 시장 예측을 수정해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아크는 다소 이것보다 과격하게 그래프를 꺾었습니다.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한마디로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날 거란 가정이죠. 여기서 시장의 기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크의 전망 중 가장 큰 리스크는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따라오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테슬라 혼자 독주해버려도 시장 전체적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이 더뎌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발맞추면서 따라와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ASP는 낮추고 마진율은 높이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겠죠. 그래서 기존의 오토메이커가 생산량을 늘려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면 아크는 2024년 기준 세계의 전기차 판매량이 3,700만 대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챕터, 자율주행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율주행으로 인해 오늘날 택시비 기준보다 10분의 1에 달하는 비용으로도 이동할 수 있게 될 거란 전망인데요. 도시지역에선 자율주행을 통한 승차공유가 일반적이게 됨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가 굳어질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 대해서도 현금 흐름의
플래폼의 10년치를 땡겨온다면 순현재 가치는 오늘날 1조 달러 이상일 것이며 2024년 기준으로 5조 달러, 2029년까지 9조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모두 감안을 하더라도 포드의 모델 T가 나온 이후로 개인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용하는 비용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크는 여기서 스케일상 자율주행 택시는 0.25달러 퍼 마일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자율주행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비록 승차공유 회사들, 한마디로 지금의 우버나 리프트는 수익의 20-30%를 수수료로 잡지만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경우 비율상으로 더 높은 마진을 챙길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파일럿이 필요 없어지는 상태일 테니까요. 그래서 지리적인 독과점과 함께하게 되므로 현재 있는 승차공유 회사들은 버티기 힘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오늘날 자율주행 플랫폼에서 우승했을 때의 플랫폼 가치를 순현재 가치로 땡겨서 본다면 1조 4천억 달러에 달할 거란 전망인데요. 굉장히 과격하죠. 10년치를 끌어다 쓰는 것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모나 크루즈는 드라이버가 없는 서비스를 하려고 했으나 미뤘고 아크는 이에 대해서 1년치 전망을 마찬가지로 미뤘습니다. 그에 대해서 감안해 볼 때 1조 달러와 2조 달러 사이란 것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과격해질 수 있는데요. 어떤 한 기업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섞인 것이라서 불편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승차공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는 지금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플랫폼 가격이 20%, 30%인데 이것이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1%에서 5% 사이로 대폭 요금의 하락을 겪을 것이고, 이에 따라 수수료의 대부분은 자율주행 기술을 소유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란 전망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시장의 크기에 대해서 타샤 키니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1조 달러보다는 2024년까지 5조 달러보다는 2029년까지 9조 달러보다는 순현재 가치를 10년치 당겨왔을 때 이보다 더 가치 있어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아크인베스트의 승차공유 담당 애널리스트인 타샤 키니는 2월 19일 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업데이트했는데요. 경쟁이 덜한 시대에 대한 감안, 그리고 높은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감안, 이 두 가지 가정을 추가해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맥시멈 60%까지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지금의 순현재 가치보다도 약 5배 이상 높을 수 있다고 밴드를 넓게 설정했습니다. 또한 사고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도 낮춰야 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고, 전기차의 가격 자체가 낮아질 것도 더욱더 감안해야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 가능성을 업데이트한 것이기 때문에 맥시멈 밴드의 상한선을 조금 더 열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크인베스트의 얘기들 중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을 뽑아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미 이것이 유명한 자료이기 때문에 읽으셨던 분도 계셨을 테고, 아직은 사정상 읽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테지만, 일단은 맥시멈으로 보자면 아크인베스트는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